안녕하세요. 강정원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토지보상법 제28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재결 신청권의 의의와 취지를 살펴보면요. 재결 신청이라는 것은 수용권이 부여된 사업시행자가 이 권리에 의해서 토지수용인의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 절차를 취하는 절차이겠습니다. 재결 신청의 요건으로는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권이 사업시행자에게만 인정되고 피수용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용 절차와는 별도로 우리가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상금만 나가는 그런 재결이 있어요. 이런 재결에서는 이 피수용자도 사업시행자도 모두 재결 신청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별도로 있는 절차에 보면 타인 토지 출입에 의한 손실 9조이죠. 그 다음에 수용 대상 토지 이외의 공사로 인해서 손실 79조, 뭐 이외에 사업 인정의 실효 23조, 사업의 폐지 변경 24조, 그다음에 재결의 실효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손실 보상금만의 재결에서는 이 보상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도 재결 신청권을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재결 신청권이 사업 시행자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은 수용의 구역을 정하는 수용의 구역 플러스 우리가 손실 보상 관련된 요 쟁점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자만 재결 신청권을 행사한다는 거,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의의 불성립 또는 불능이어야 합니다. 재결 신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 절차를 거친 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가능하고요. 대부분은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재결을 신청한 경우 절차상 위법으로서 취소 사유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 914-27617 사건을 보면요. 토지수용법 25조의 3 각 항으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 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해서 우리가 재결 신청권에 대응하는 이제 재결 신청 청구권 이러한 대응되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게 이제 토지의 구역, 수용의 구역 플러스 손실보상 관련된 내용이에요. 수용을 둘러싼 법률과의 조속한 확장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제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위원을 해보니까요. 이게 수용의 구역을 정하는 데서는 서류가 어마무시 많아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이러한 서류를 구비해서 재결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론적으로만 제가 재결 신청권 사업시행자에게만 있다는데 제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위원을 해보니까 이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서류와 내용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시행자에게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그 많은 서류와 내용들을 토지 소유자가 자기 생업을 하면서 그거를 재결 신청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내용이겠죠. 다만 이제 구조부터 뭐 타인 토지 출입이라든지 장애물 제거, 그다음에 사업 인정의 실효, 사업 폐지 변경 같은 것들은 그냥 뭐 예를 들자면 거기서 뭐 배추 50포기 관상수 100만 원 그 현금으로 협의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뭐 법률적인 것도 그렇고요. 재결 신청 기간은 재결 신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됩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재결 신청을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재결 신청이 기각된 경우 재결 신청 기간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다시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2004도 8538 실제로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다시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시 재결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게끔 실무적으로도 저도 이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결 신청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2004도 8538 보면요.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 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 시행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 수용위는 사업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수용 재결을 할 수 있다. 재결 신청은 협의가 사업 시행자의 과실로 불성립된 것이 아니라면 재결 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는 재결 신청의 기간에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다시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한다. 그래서 통상적인 거는 우리가 시도 우리 그 관할 토지 수용에서 하는데 국책사업이거나 두 개의 광역시도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재결 신청권자를 사업시행자로 한정한 재결 신청의 한계. 그래서 재결의 신청권자를 사업시행자로 한정한 이유에 관련돼서는 제가 실무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뭐 법리적으로도 토지수용법의 전체적인 구조상 볼 때 피수용자에게 재결 신청을 인정할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피수용자에게 재결 신청권을 수용의 구역과 손실보상에 관련된 재결 신청권을 부여한다면 해당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의 계획상 상당한 지장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고요. 사업 인정 고시 후에 사정 변경 등으로 토지 등의 취득이 필요 없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결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목적물의 취득권과 보상 의무가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피수용자에게 재결 신청을 인정하게 되면 권리의 행사나 의무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실무적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할 때는 결국은 보상금을 마련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의 도움이라든지 또는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여서 재결 신청을 진행을 해 나가야지, 그래야 수용의 개시일 보상금 지급 공탁하지 못해서 재결이 실효되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점인 대안에서로 보면요, 재결 신청권자를 사업 시행자로 한정한 것은 수용의 편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어떤 서류 구비의 문제라든지 피수용자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으로는 입법론적으로 재결 신청권을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 모두 인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 관련된 서류, 준비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수용자가 이거를 직접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것에 가름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뭐 상당 부분 피수용자도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게 되면 피수용자가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을 하게끔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뭐 피수용자의 재결 신청권도 현실적으로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쟁송적 성격을 가진 재결 절차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그 절차의 개시 권한을 사업 시행자에게만 부여할 합리적인 근거를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은 재결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형태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거는 분쟁인데 사업 시행자에게만 공격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그 공격 방어 방법을 서로 갖춰야 되는 어떤 불복의 공평성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실무를 해본 결과 뭐 아이디어를 말씀드린다면, 사업 시행자에게만 재결 신청권을 부여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피수용자에도 재결 신청을 부여하면서 피수용자가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그의 뭐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는 모든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자동으로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뭐 그 재결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 장치도 마련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사업 시행자에게만 갖게 되는 수용의 구역 플러스 손실보상금 해결 관련된 재결 신청 파트를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수용의 구역과 손실보상이 함께 있는 사업 시행자에게만 하는 재결 신청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의 재결 신청권은 피수용자, 사업 시행자 모두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이는데, 거기에는 구조 타이토지 출입, 그 다음에 장애물 제거 관련된 거, 사업의 인정의 실효, 그 다음에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다음에 재결의 실효, 뭐 이런 것들 해서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뿐만 아니라
피수용자에게도 재결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런 부분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